안녕하세요. LCD 3D 프린터 튜토리얼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개구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3편으로 구성한 LCD 3D 프린터 튜토리얼에서 두 번째인 이론편으로 LCD 3D 프린터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LCD 3D 프린터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왓입니다. 왓에서는 LCD 3D 프린터가 무엇인지, 다른 방식과 어떤 차이 때문에 LCD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핵심 원리와 메커니즘은 어떨지 알아봅시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3D 프린터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료를 노즐에서 뽑아내 그림 그리듯 적층해가는 FDM 혹은 FFF 방식이 있고, 특정한 구간의 전자기파 파장에 굳는 광경화성 수지, 이하 레진이라는 것을 빛으로 굳혀가는 SLA 혹은 레진 3D 프린터라 불리는 방식, 분말을 레이저로 녹였다 굳히는 SLS 방식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제인 LCD 3D 프린터는 이 중에서도 레진을 사용하는 SLA 방식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참고로 방식의 이름은 기업 간의 특허 문제나 사람들이 부르는 것에 따라 같은 방식도 이름이 여러 개이기도 합니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위 이름들을 키워드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제 보통 SLA라고 하면 오른쪽 위 영상처럼 레진에 레이저로 그림을 그리며 한 레이어를 완성해 가지만, DLP나 LCD 방식은 이 영상처럼 아예 한 레이어를 통째로 쏘며 한층 한층 경화해 가기 때문에 출력물에 따라 출력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DLP와 LCD의 차이라고 한다면 DLP는 DLP 프로젝터를 생각하시면 되고, LCD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의 LCD 디스플레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각각 거의 동일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LCD 3D 프린터의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프린터 안에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뽑자면 LED, LCD, 모터 이렇게 3개입니다. LED는 사용하는 레진에 맞는 파장 영역에 전자기파를 쏘는 LED를 배열해 LCD로 전자기파를 쏴주고, LCD는 LED의 전자기파를 3D 출력물 파일에 맞게 선택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리고 모터는 출력물이 형성될 판을 제어하여 출력물을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품들도 다 중요하죠. 다른 부품들은 뒤에 하우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Y에서는 LCD 3D 프린터의 특성, 장단점,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LCD 3D 프린터만의 특수한 성질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레진을 사용하냐에 따라 출력물의 한계를 넓힐 수가 있어요. FD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만 재료를 녹였다 다시 굳히는 경우라 출력물이 녹는 점에 노출되어 버리면 그냥 녹아버리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LCD는 열에 강한 레진을 쓸 수도 있고 FDM용 필라멘트처럼 잘 휘는 성질, 단단한 성질, 투명한 성질, 그 외에 다양한 레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신소재공학 분야의 관심 방향과 연구에 따라 한계가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뽑을 만한 건 빛을 이용해 출력하기 때문에 정교합니다. 자꾸 FDM 방식과 비교하게 되는데 가장 보급이 잘 되어 있고 비교적 친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 비교하기 좋은 것 같아요. FDM도 발전하면 더 정교해질 수 있겠지만 보통 출력물의 한층 한층 레이어 두께를 밀리미터 단위로 세워요. 그러나 LCD는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인 미크론 단위로 레이어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레이어의 층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죠. 물론 기기의 스펙에 따라 정교함의 정도 차이는 천차만별이지만요.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뽑고 싶은 건 레이어의 한 층을 한 번에 경화한다는 걸 뽑고 싶네요.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 장단점이 바뀌겠지만, 감을 잡으시기 편하게 제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레진의 성질이 다양하고 앞으로 신소재 개발로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레이어를 통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출력물의 면적이 넓을수록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외선 LED를 사용하는 LCD 3D 프린터의 한정에서 PCB를 출력할 수 있다를 뽑을 수 있겠네요. 물론 자외선으로 회로를 출력하고 따로 에칭과 후가공을 해야 하지만 하나의 3D 프린터로 레진으로 출력물도 뽑고 필요한 회로도 제작해서 3D 프린터를 완성하면 LCD 3D 프린터를 만든 걸 긍정할 만 하겠죠. 또 하나를 뽑자면 저는 원래 DLP 3D 프린터를 만들려고 DLP 프로젝터도 사고 중고로 사서 뜯고 개조하고 했는데 LCD 3D 프린터는 싸게 만들면 DLP 프로젝터 중고로 살 돈으로 3D 프린터도 만들고 레진도 사고 돈이 남는다는 것이 있겠네요. 프린터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이 싸게는 10만원 중에서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만든 버전은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든 것 같네요. DLP 3D 프린터 만들 때 산 중고 프로젝터는 30만원이 좀 넘었고요. 저는 단점 없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LCD 3D 프린터 강자를 만드는 입장이니 이 녀석 단점을 한번 밝혀내보죠. 일단 유지 비용이 FDM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비싸요. 레진이 비쌉니다. 마찬가지지만 좋을수록 회사가 특허를 내서 뽕을 뽑아야 될 경우에는 만들기 어려운 레진일수록은 더 비싸요. 그래도 싼 레진들도 요즘 꽤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1kg짜리 10만원 내로 많이 찾을 수 있고 5만원 밑으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싸게 사는 경우에는 미리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최대한 많이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FDM은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만들고 개조하기 편한데 LCD 3D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신뢰가 가고 체계적인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찾으면 꽤 많이 나오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니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 변화하는 기분이네요. 역시 버티지 못하는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라더니 와닿네요. 그 밖에 더 많은 장단점들은 공부하실 겸 찾아보세요. 이제 Y는 여기까지 하고 하우로 넘어갈래요. 이제 마지막 하우에서는 보시는 당신이 처음으로 LCD 3D 프린터를 직접 제작한다 가정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함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막막함은 진짜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무기력한 아우라를 풍기죠. 이제 제가 LCD 3D 프린터를 만들 때 사용한 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조립 팁 순으로 가볍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나노DLP가 있겠네요. 나노DLP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작은 컴퓨터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웹서버 기능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나노DLP를 설치한 라즈베리 파이는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을 달아 제어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라즈베리 파이를 집 와이파이에 연결해 웹 브라우저에서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로 접근해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스마트폰으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제어할 수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LCD뿐만 아니라 DLP, SLA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나노DLP는 쓰기도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편했고 웹서버 방식 자체도 마음에 들며 나노DLP 자체 포럼도 있어 만드는 입장에서 매력적이었어요. 포럼에서 질문하면 개발자 샤인이 직접 답변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보다 활발히 활동하더라고요. 아마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미 포럼에서 질문 나오고 답변까지 받아 종결된 경우가 많을 테니 문제가 생기면 포럼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다음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내에서도 메인보드 역할의 라즈베리 파이와 실드, 출력물의 원료인 레진을 경화시킬 LED와 LCD, 출력물이 붙을 판을 위에 아래 Z축으로 움직이게 할 스텝 모터, 몸체인 파워와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처음은 메인보드인 라즈베리 파이와 나노DLP를 더 쓰기 좋게 라즈베리 파이를 확장시켜주는 나노DLP 실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컴퓨터 교육을 위해 만든 작은 싱글보드 컴퓨터로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를 설치해 프로젝트에 이용합니다. 제가 만든 LCD 3D 프린터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나노DLP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노DLP 서비스를 올리는 라즈비안이라는 리눅스 이미지를 받아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터치스크린용 실드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적이 없을 땐 욕심에 맞는 기판에 일일이 납땜하고 배선해서 썼는데, 편하고 안정적이게 완성하고 싶으시면 그냥 나노 DLP 실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터치스크린용으로 커스터마이징한 나노 DLP 이미지도 SD카드에 넣어주니 그냥 라즈베리 파이에 꽂고 실드 위에 얹어서 제어용 터치스크린까지 바로 쓸 수 있어요. 다음은 레진입니다. 레진 종류가 많죠. 전 두 가지밖에 안 써봤는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경화되는 데일라이트 레진이랑 405나노미터 준자외선 영역에서 경화되는 노바스텐 레진입니다. 다양한 레진을 사용할 것이라면 그에 맞는 LED 박스를 각각 만들어 놓고 모듈처럼 교체하기 쉽게 하면 좋겠죠. 특별한 용도가 있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성질의 레진을 고르시면 되고, 일반적인 용도라면 냄새 덜 나고 반응 속도 빠른 레진을 골라도 좋겠죠. 아님 말고요. 이제 레진을 고르셨다면 그 레진에 맞게 LED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바스텐 같은 405나노미터의 준자외선 파장에 경화되는 레진을 쓰려면 405나노미터의 전자기파를 출력하는 LED를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UV 레진은 405나노미터에서 경화돼요. 그래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LED의 출력 세기가 셀수록 레진의 반응을 더 활발하게 하여 출력 속도가 단축되니 사용할 다른 부품들과 전원 공급기 전력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변 컨버터를 사용해 나노 DLP 실드 12V LED 출력 핀에서 끌어온 전류를 안정적인 전압과 전류로 변환해 LED에 흘려주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가변 전압과 정전류의 기능을 해 LED의 수명을 지켜주거든요. 고르실 땐 LED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안정적인 여유를 가진 스펙의 제품을 구매해주세요. 직접 회로를 짜셔도 재밌겠죠. LED까지 준비가 되어 레진을 경화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LCD를 이용해 LED의 빛을 원하는 모양대로 걸러서 레진을 경화할 수 있게 해야겠죠. LCD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니 설명이나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라도 LCD의 원리를 알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갑시다. LCD는 전압을 가하면 성질이 변하는 액정이라는 것을 이용해 백라이트의 빛을 원하는 부분만 맞거나 흘려보내고 컬러 필터를 이용해 색을 입혀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라이트로 쓸 LED를 바로 이전에 따로 준비했으니 LCD에서 백라이트를 제거하고 방금 전에 준비한 LED를 백라이트 대신 사용할 거예요. 다음으로 모터의 한 종류인 스테퍼 모터 또는 스텝 모터입니다. 스텝 모터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즐겨 쓰는 부품입니다. LCD 3D 프린터를 만들 때에도 스텝 모터를 사용할 것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3D 프린터에 어떤 스텝 모터를 살까 고를 때 주의할 점이라면 안정성과 토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았어요. 여느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돈 너무 아끼려다 이상한 거 사고 돈 날릴 수 있으니 안정적이거나 인기 좋은 상품을 고르는 걸 추천하고, 토크도 넉넉하게 계산하는 걸 강력하게 권장해요. 저는 이전에 5.5 홀딩 토크의 바이폴라 타입 스텝 모터를 사용했어요. 마지막 파워와 프레임입니다. 전원 공급기는 LED 직렬병렬 배열과 개수, 그리고 LCD, 모터 등 모든 부품들의 총 전력량보다 20에서 30%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고, 전 프린터 내부를 깔끔하기 위해 SMPS를 쓰지 않고 12V 10A 전원 어댑터를 전용 잭으로 나노 DLP 실드에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다음은 프레임인데,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은 부품을 장착하고 형태를 잡아주는 몸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품을 장착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 FDM 3D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레이저 커터, CNC를 이용해서 만들면 편하고 좋을 거예요. 저는 윗부분은 FDM 3D 프린터로 출력했고, 벽면도 한 번에 출력해도 좋지만 저는 아크릴판으로 형태를 잡아줬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방법과 형태는 없어요. 3D 프린터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목적과 목표에 맞게 부품 크기들 고려해서 LCD 3D 프린터의 원리대로 문제없이 작동하게 설계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전 123D 디자인을 사용해서 디자인했고, 팅커캐드로 디자인한 모델도 써봤는데 문제없이 잘 작동하더라고요. 다만 설계 프로그램은 최소한 수치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쓰셔야 해요.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끝났고 마지막 메이킹 팁입니다.
메이킹 팁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디자인 팁인데, 전체적인 모양새를 결정짓는 프레임을 설계하는 두 가지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두 가지는 프레임, 몸체를 먼저 설계하고 부품을 맞게 선정하는 방법 1과 부품을 다 선정하고 부품을 배치해서 설계하는 방법 2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부품을 최대한 싸게 맞추고 문제를 최대한 줄여 수월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설계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방법 2를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법 1로 몇 버전을 만들어 봤는데 부품은 과열해 프레임 안쪽 공간도 좁아 부품끼리 합선나고 옌병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방법 1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방금 제 예시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술을 하고 싶으셔도 기술에 대해 알고 선별해서 잘 발휘해야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특히 메이킹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조립 팁입니다. 처음 시작하고 하드웨어 조립, 소프트웨어 설정,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 막연하게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럴 때 적당히 해결해 나가기 좋게 단계별로 나누고 순서를 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방법이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유지보수 팁입니다. 부품의 내구성과 레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만족하게 완성해도 잘 쓰다가 금방 망가지고 못 쓰게 되면 많이 슬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품을 선정하고 레진을 관리해 예방하면 좋을까요? 먼저 부품은 선정할 때 인지도 높은 부품들을 주로 보며 그 이유도 알아보고 목적에 맞는 것들을 리스트에 넣어놓고 가성비를 고려해 선택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격이 싼 것들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거르면 나쁜 경우에는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의미 없게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돈 낭비한 거죠. 잘 기능하는 것들 중에 저렴한 것으로 타협점을 찾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들마다 노하우도 다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장단점이 다르니 다양하게 찾아보고 리뷰들도 참고해보시고 모르면 여러 커뮤니티에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레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 귀찮아서 저도 관리를 대충 하지만 잘 관리한다는 방법으로는 사용하는 레진이 경화되는 파장에 전자기파가 들어오지 못하게 박스 같은 것에 넣어두는 것이고요. 출력하고 남은 레진을 다시 용기에 담아 재활용할 때에는 거름망 같은 것들로 일부 경화된 찌꺼기를 걸러 넣어주는 것이 다음 출력물의 질을 높여주겠죠. 그 외에 주의사항은 구매할 레진 회사의 주의사항 항목을 찾아 잘 기억해 두시고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LCD 3D 프린터의 이론 수업이었고 영상의 설명과 댓글을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 저도 그냥 개인으로서 졸라게 시행착오하며 LCD 3D 프린터를 만들어 본 게 다라 연구원이나 기업처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요. 아마 강의에 틀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찾으시면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모르시는 건 검색해서 스스로 찾아내시는 걸 권하고 그래도 못하겠으면 질문해주세요. 아마 답변이 안 달리면 제가 못 읽었거나 읽고도 답변을 안 한 걸 수도 있죠. 이제 너무 오래 3D 프린터만 붙잡고 애먹어서 다음 강의 만들고 이제 재밌는 거나 찾아봐야겠어요.